안녕하세요. 저희 블록체인 특강을 맡은 성영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표가 총 세봤더니만 72개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아서 좀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것은 빨리 좀 길게 하고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저는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한 개발은 한 20년 정도 한 것 같고 책은 한 2권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자바 쪽 쭉 해오다가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푹 빠져서 이쪽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보시고, 이 블록체인 갖고 만든 기술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블록체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혁명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은 다 붕괴가 되고 이 2가지 기술만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거 굉장히 유명한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기술은 빅데이터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시장을 다 휩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에 앞서서 2015년도 11월에 10년 동안 대세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을 쭉 열고 했는데요. 그 기술에는 여러 가지 기술도 있긴 하지만 여기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10년 후에 2027년에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시장 규모를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짜봤어요. 2017년 현재 전 세계 GDP가 80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2027년 3% 성장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한 110트릴리언 달러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만 비교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가상화폐만, 암호화폐만 비교하기 좀 뭐하긴 하겠지만은 2017년 현재 그 크립토 커런시의 규모는 0.01트릴리언 달러예요. 근데 이게 GDP의 10%니까는 그 11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블록체인 시장은 1100배가 증가할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따져본 건데, 이것이 이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그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는 분은 옐런이고 밑에 있는 분은 힐러리죠. 이 두 분도 2016년 6월에 블록체인을 스터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옐런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힐러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오토노머스 비이클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머신러닝, 퍼블릭 서비스 블록체인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유명 인사들도 이쪽 그 기술 쪽 관련된 분이 아니세요. 정치에 관련된 분들도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실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2013년 12월에 4개 그 정부 관계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다 모여서 그때 이제 한창 그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막 이상한 조짐이 보였을 때 모여서 이제 화폐로서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4년 그 이주열 총재도 비트코인은 통화로 인정하기에는 제약이나 한계가 너무 많다. 이러다가 15년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감위원장, 그 2015년도 12월에 진홍석 금감위원장이 블록체인 등 금융 시스템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올 거니까 대비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주열 총재도 이제 바꿉니다, 말을.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대비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거래소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지금 은행협회에서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 그 13개 은행 기관들을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한 기관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13개의 은행 기관이 서로 동기화를 시켜서 한 곳에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다른 데 가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조금 확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 블록체인 쪽이 상당히 비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유키드라고 이게 그 직불카드예요. 직불카드인데 왼쪽 상단에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크립토 커런시를 달러나 US 달러, 뭐 유로화 이걸 바꿔주는 직불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먼 얘기죠.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하면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크립토 커런시예요. 한국말을 따져보면은 암호화 통화 뭐 이런 정도가 되죠. 근데 암호화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암호화 화폐를 일반 사람들이 약간 좀 폄하해서 부르는 이름이 가상화폐. 왜냐하면 가상화폐면은 마치 꼭 있지도 않는 화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의미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는데 해외는 이미 그런 시장이 그렇게 의심하는 기간이 다 지났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따져보면 한 3년 정도 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또 사용하거나 학교에 등록금으로 내지 않죠. 해외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테슬라 프로젝트인데 그 에이콘 프로젝트라고 좀 희한하게 저희 회사 이름과 같이 동일하긴 한데 영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Hello, and thank you for your time in watching our hackathon submission for United Arab Emirates Blockchain Virtual GovHack. Our entry, Project Oaken, is an autonomous blockchain-based IoT hardware and software platform built to power smart cities with automated M2M communication and value transfer. Our platform grows what we like to call acorns for each physical application. Acorns use Ethereum, IPFS, and Node.js to power our decentralized system. Because our acorns are built to run on top of the EVM, we are compatible with all blockchains that utilize the EVM at their core. For the UAE hackathon, we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테슬라 쭉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은 테슬라 충전을 하고 결제를 할 때 이 암호화폐를 써서 결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결제 수수료가 3%예요. 3%. 근데 이거를 0.01% 줄이겠다는 얘기죠. Our toll booth acorn has a toll gate that is symbolized by a red light and a green light. The Tesla tells the toll gate 저기 안에 하드웨어에 여러 가지 인베디드 시스템도 있고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the raw Tesla data and communicates it to the blockchain in the form of an IPFS hash. The Tesla validates the blockchain transactions using the raw CAN bus data and compares it to the GPS data from the tollgate smart contract. The CAN bus data is stored on an IPFS and a pay toll smart contract is triggered to seamlessly pay the toll with cryptocurrency. Finally, our toll booth acorn receives that signal from the pay toll contract, opens the gate, and the Tesla has permitted access to the toll road. Why is this valuable? We've eliminated the server infrastructure of the database, identity, and credit card systems. We've reduced the 3% 블록체인 이용하면 0.01%로 줄인다는 얘기. 이건요 거의 혁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충전 비용이 한 번 충전하는데 뭐 기능하고 똑같다고 하면 한 7,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되고 10만 대가 되면 이 수수료값만 해도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거의 한 달로 따지면 조 단위가 되는데 이 1조라고 했을 때 3%면은 300억 아닙니까? 300억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0.01%로 줄여버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지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이렇게 미쳐가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 학생들도 모르고 정치인들은 공부도 안 하고 법을 만드는데 이 블록체인 쪽 관련된 법은요 꼭 공부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꼭 법을 만들 때 얘를 스터디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2009년에 그 시작된 이 비트코인 엔진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비트코인 엔진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을 했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놈은 이 P2P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보관할 수 있는 유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개발 방법에 비해서 비용이나 보안성, 회복력, 그다음에 이런 투명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쪽은요 중앙 집중식 개발이 아니라 분산형 개발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 방법도 굉장히 특이하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은 개발은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하면은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이렇게 딱 접목을 시키지 마시고 블록체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다양한 가상 크립토커런시도 만들 수 있고 코인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 일부가 크립토커런시로 이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종류는 이렇게 퍼블릭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써놨는데 그냥 요즘에는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개형이냐 아니면은 비공개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이더리움이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지금 금융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거는 프라이빗이거나 아니 한 금융기관에서 만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금융기관들, 협회들이 만약에 한 13개 기관이 만들면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끼리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 P2P 방식이기 때문에 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드. 그래서 서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화여대 관리하는 시스템은 중앙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요 서버가 없어요. 노드가 하나의 서버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노드들은 이 블록의 정보를 다들 공유하고 있고 이 블록들은 이 마이닝이라는 걸 통해서 블록을 생성하고 여기다 거래 내역들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누구 하나가 그리고 이 블록 안에는 여러 가지 거래 내역들을 넣게 돼 있는데요. 물어보시면 여기 이제 블록 안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 안에 여러 가지 거래 내역들을 입력하게 돼 있고 이 블록들을 특정 노드가 마이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A 노드가 마이닝을 했는데 이 마이닝을 하게 되면 B 노드, C 노드는 마이닝을 안 해도 다들 동기화가 됩니다. 결국 마이닝을 한다는 얘기는 마이닝을 하면 이 보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2.5비트 주고 있고요. 12.5비트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주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 블록 생성하면은 현재는 5이더 주는데 5이더면은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70만 원 정도 줍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블록 하나 채굴하는데 시간 걸리는 시간대가 한 10분 정도 걸리고 이더리움은 한 15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많다 적다라고 따지긴 좀 뭐하긴 하지만 지금 이 크립토커런시를 하는 사람들은 딱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이닝을 하는 사람, 하나는 거래소 가서 돈 주고 마이닝된 이 블록에 생성되어 있는 각각 화폐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사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이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소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블록체인 중에 그런 크립토커런시도 있고, 다른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노드들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한 7,000개 정도 이상의 노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노드들은 대부분 마이닝을 하거나 또는 뭐 지갑으로 존재하거나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 28,000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노드들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립토커런시 같은 경우는 저개발 쪽보다는 선진국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미국, 독일, 영국,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요 뭐 거의 미쳐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시중에 가다가 커피를 비트코인 갖고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죠.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MS 2017년 엑셀판은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10개 이상의 대학들은 비트코인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냈는데 지금은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가치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10,000에서 냈는데 비트코인 바꿔가지고 냈어. 좀 싸게 사가지고. 근데 그 $10,000가 지금은 한 $30,000, $40,000 돼 있거든요. 예. 그건 사채이자를 빌려서 그 $10,000를 내고 비트코인을 사놨다가 그 차익 갖고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시는 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받는데 안 내요, 사람들이. 영악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채굴 방식은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야, 이거 풀면은 내가 그 한 블록 줄게. 근데 그 숙제를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숙제를 푸는 방식이 이 POW 방식이고요. 이 POW 방식에서 지금 서서히 POS 방식으로 전향하려고 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POW 방식은 열심히 숙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일한 만큼 그 블록을 제공해 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문제점이 한 가지 문제점이에요. 전 세계 전기를 0.06%를 이 채굴 때문에 쓰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비트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하루에 전기료가 4,400만 원씩 나옵니다. 하루에 전기료가. 한 달이면은 한 13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1년이면은 뭐 거의 한 160억, 170억이 전기료만 나와요. 전기료만. 근데 그 비트코인을 캐서 안 팔아요. 계속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워낙 힘이 세서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블록이 생성이 되면 보상도 주지만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거래 내역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뭐 A라는 사람이 B한테 송금을 할 때 이 블록이 없으면 거래 내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내역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여기 인풋 값하고 아웃풋 값이 있는데요. 인풋은 어떤 사람의 돈을, 아웃풋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준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풋에는 보내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고 아웃풋에는 받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내는 사람의, 여기 보시면 이 전자서명의 길이가 있는데, 이 전체 그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이 전자서명의 길이에요. 이게 전체 용량 중에 75%를 차지합니다.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자서명 부분이 전체 공간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입력값하고 출력값을 가지고 특정 사람한테 돈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처음에 블록을 딱 캐면요,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몇 이더가 있냐면은,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12.5비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낼 때 A라는 사람의 전자 설명이 여기 들어가고 B 사람 정보를 줘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인데요. 하나의 트랜잭션에 입력값 하나, 출력값 두 개. 그러니까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고 입력값 하나, 출력값 하나. 그다음에 입력값 6개, 출력값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내가 15비트C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UTXO 합이 15비트라는 얘기인데요. UTXO는 뭐냐면 소비하지 않은 트랜잭션 출력값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다 합쳐보면 몇이냐면 20비트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받은 이 값이 몇이 있냐면 20비트가 있는 거고, 이건 지금 쓰지 않은 출력값들입니다. 이게 20비트가 있다는 얘기고, 이걸 내가 특정 F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만약에 8비트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8비트가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입력값 2개 갖고 오고 출력값은 몇이에요? 하나죠. 입력값 2개에 출력값 하나인 것이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는 얘기고, 나한테 남은 돈은 쓰지 않은 아웃풋은 몇 개냐면은 12비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1비트를 보내고 싶어요. 1비트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작은 비트 3비트 하나 갖고 와서 얘한테 1비트 보내고 2비트는 나한테 자신한테 또 보냅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값이 하나고 출력값이 2개인 경우고, 좀 전의 그림은 입력값은 하나인데 입력값은 2개고 출력값이 하나. 이와 같이 이런 트랜잭션들은 1대1일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개인 경우도 있다. 출력값 여러 개, 입력값이 여러 개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혹은 비트코인이나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이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특정 거래소에 가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위의 친구들 중에 지갑을 갖고 다니는, 가상화폐 지갑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구걸을 해서 좀 받던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절대 주진 않겠지만은. 비트코인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 누가 개발한지 몰라. 개발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뉴스위크에서 얘를 찾겠다고 2014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 똑같은 사람을 찾았어. 가서 네가 만들었냐 물어봤더니만 나는 안 만들었대. 날 그만 괴롭혀달라고 얘기하고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2016년도에 그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조사해봤더니만 또 사기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아직도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래서 2009년 1월 3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계 최초의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 2011년 4월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개발하고 없어지고, 2017년 6월 28일 날, 제가 이 PT를 만든 시기가 6월 28일 날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때 지금 원비트에 313만 원 정도 하고, 지금은 430만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40% 정도 올라갔죠.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여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거 세미나가 아니고요. 블록체인이 이런 기술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희한하게 움직이는 패러다임입니다. 비트코인 첫 번째 거래가 뭐냐면 2010년에 한 개발자가
만비트를 갖고 피자 2판을 사 먹은 게 첫 번째 거래예요. 지금의 만비트는 430만 원 잡으면 430억짜리 피자를 먹었으니까 2판 먹었으니까 한 260억짜리 피자를 먹었나요? 하여튼 200억 이상 되는 피자를 먹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 피자 배달한 사람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떼부자가 됐을 거고, 저거를 그때 당시 때는 그냥 받고 그냥 버렸겠죠.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쭉 이게 시작이 돼서 2014년 초까지 비트코인 버블이 일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트예요. 보시면은 2009년부터 14년까지는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1달러. 그러다가 갑자기 13년부터 막 버블이 생겨가지고 한 12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실크로드 사건하고 마운틴 곡슨 그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이 되거든요. 실크로드는 그 마약이나 이런 안 좋은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하면 좀 들통나니까는 가상화폐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FBI한테 털리고 그리고 마운틴 곡스 해킹 사건은 이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소가 일본에 있었어요. 마운틴 곡스라는. 그리고 이때 당시 때 해킹이 당해서 85만 비트를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85만 비트면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한 4조 정도 됩니다. 4조. 그러다가 이렇게 쭉 분위기 안 좋으니까 쭉 내려가다가 이게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여기 뭐 차트 보시면 3,000달러인데요. 이건 제가 6월 달에 분석한 자료고요. 지금은 이게 3,800달러인가 9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쪽은 5년 뒤에 대부분 전망하는 사람이 원비트에 10만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염세적인 사람들 있죠. 패시미스트 같은 경우는 한 5,000달러 정도. 투자하고 싶습니까? 나중에 저기 회사 가셔서 돈 버시면 그때 가면 고민해 보시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 얘기예요.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이자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상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결제밖에 못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단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비트, 센트코인, 밀리코인, 마이크로코인, 그다음에 제일 낮은 단위가 사토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 생성은 2009년부터 얘네들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를 가지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2009년부터 10분에 원 블록 생성해주고요. 원 블록당 50비트의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숫자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2019, 12, 19, 10, 11, 12, 12까지가 1000만 개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4년마다 반감을 하니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블록당 25비트를 보상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지금 1570만 개가 캐졌고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가 끝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현재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블록당 12.5비트를 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얘가 다 더해지면요. 이게 뭐 거의 한 얼마쯤 되나요? 한 180만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300만 개밖에 안 남고요. 그러니까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근데 시스템은 어떻게 붕괴가 되냐면 노드가 다 없어지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붕괴될 리가 없어. 해킹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7,000개 노드 중에 3,500개를 해킹을 해야지 가능해요. 얘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51%가 동의하면은 잘못된 블록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51%를 해킹하면 돼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51대, 그러니까는 3,500대를 동시에 테러를 해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 노드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3,500개의 노드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문제예요. 이거 보시면 255,822개인데 이게 unconfirmed transaction이에요. 뭐냐면 블록이 생성이 늦으니까 나는 지금 거래를 하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는 대기수가 25,00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결제를 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블록 생성 주기가 10분에 한 번씩 생성되다 보니까 10분에 한 번 블록 생성이 되면 트랜잭션을 한 2,000개밖에 못 넣거든요. 그럼 얘는 단순 계산을 해보시면 뭐 2만 개라고 치면은 10블록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10블록을 만들려면 1시간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은 그림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창 심할 때는요 45만 개가 밀려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이거 갖고 온 건데 하여튼 이런 그 unconfirmed, 그러니까는 트랜잭션은 거래를 하고 싶은데 거래를 대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에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이 되려면 이거는 이제 초당 그 처리 가능한 숫자인데요. 비자 카드가 56,0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계산을 두들겨 보면요 초당 3개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늘려보자는 것이 이번 비트코인 쪽에서 새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세그위 2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트랜잭션이 발생을 할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전자서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자서명을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용량 중에 75%가 빠지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트랜잭션에 25%만 쓸 수가 있고 나머지 75%는 다른 트랜잭션을 대체를 하게 되면 예전보다 한 4배가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블록당 트랜잭션을 2,000개 처리를 했다면 이 세그윗을 하게 되면요 한 8,000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가 또 뭐가 있냐면 기존에는 원블록의 사이즈가 1메가로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2메가로 늘리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늘려서 업그레이드를 하자라는 것이 세그윗 2X예요. 그래서 하자 안 하자는 측이 그러니까는 개발자 측에서는 무조건 하자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마이닝을 많이 했던 조직들은 이 세그윗 2X를 하게 되면요 마이닝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뭐 10분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12분, 13분에 한 번씩 캐다 보니까 이 해시레이트를 점점점 높아가게 되고 마이닝 속도는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비트 그 중국에 있는 큰 업체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업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눠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요 쪼개졌어요. 어떻게 쪼개졌냐면은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쪽,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반대하는 쪽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거래소 가보시면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애들이 찬성하는 쪽이고 이거는 일반 개발자들이 찬성하는 쪽인데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앞으로 어떤 쪽이 더 발전이 될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된 이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인 거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은 지금은 굉장히 어수선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도 결국은 이 블록체인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인데요. 이더리움은 보통 비교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이게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단순히 뭐밖에 못하냐면 어떤 사람한테 돈 보내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이더리움은요, 돈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은요, 애플리케이션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갖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으시면요, 이더리움 쪽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 좀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공부할 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자가 아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쪽은 개발할 게 그 원래밖에, 지갑밖에 개발할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개발할 게 없고, 근데 이더리움 쪽은 원래 말고도 개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뭐 블랙잭이나 그 다음에 예측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갖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복잡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뭐하고,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은 이 딱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십시오. 스마트 계약과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것들을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이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면, 그리고 이거를 갖고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요. 야, 나 이거 만들 테니까 나한테 좀 투자를 해. 그리고 2013년에 그 비탈릭 뷰테릴이라는 그 러시아 사람이고 이중국적 갖고 있는, 러시아, 캐나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17살짜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22살인가? 이게 다, 그러니까 시작을 17살 때 시작을 하고, 굉장히 어려요. 지금 22살인가 23살이에요. 어저께 한국 코엑스에 와서 발표를 하고 갔습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죠? 네, 젊은 친구가 이런 코인 하나 만들어서 인기를 끌면 보통 본인한테 한 100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만 개면은 지금 돈을 따지면 한 4조 정도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0만 개 갖고 있으면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한 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더리움은요, 보시면 더 또 마음이 아픕니다. 2016년 1월 달에요, 0.9달러였어요. 작년 1월 달에 10달러였습니다. 아니, 올해 1월에.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 올해 6월 12일 날 394달러입니다. 몇 배 올랐죠? 39배 올랐죠. 1,000만 원 놓으면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주식을 빼가지고 다 이쪽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때 들어왔으면 다행인데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이 이제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팔면 안 되는데 또 여기서 또 팔면 또 큰일 나죠. 팔고 다시 또 주식으로 가. 그러니까 1,000만 원 빼가지고 500만 원 반토막 나서 또 500만 원 것도 주식에 갔더니만 또 떨어져.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구나.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때 또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서 오르고.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이 단순하게 뭐 단기간에 집어넣고 이게 할 계좌는 아니고요. 길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길게. 최소 2, 3년. 좀 길게 가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면 진짜 나한테 이 돈은 없어도 되는 돈. 뭐 학생들이면 한 10만 원? 예.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집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00만 원? 예, 이 정도가 투자할 정도 금액이지, 여기다가 집담보 얻어가지고 막 2억 3억씩 하다 집어넣었다가 반토막 나보세요. 이거 진짜 눈이 뒤집히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좀 잘 성장해 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 초에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면 아마 이쪽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게 올라가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의 발전은 그 비테닐이라는 그 러시아 캐나다 애가 만들었고, 2014년 7월 달에 크라우드 세일을 받아서 200억을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200억 투자 받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줍니다. 코인을 나눠줬어요. 그때 몇 개 나눠줬냐면 7천만 개를 나눠줬어요. 굉장히 싸게 샀을 거야.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진 않았는데, 그 200억 나누기 7천만 개 하시면 하나당 얼마씩인지 나와요. 하여튼 굉장히 싸게 사서, 그러니까 0.1달러도 안 되게끔 샀을 거야. 원 이더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때 크라우드 세일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안 팔았다 하면요, 거의 한 200~300배가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ICO가 문제가 많아서, 이 펀딩 받는 게 문제가 많아서 중국에서 이걸 전면 금지시켰고, 우리나라도 아마 좀 조만간 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 같고요. 하여튼 이더리움은 이렇게 이제 개발을 비테릭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크라우드 세일에서 투자를 받고 2014년서부터 개발을 쭉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도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예, 지금도 완성 단계가 아니고, 얘네가 원하는 완성 단계는 세러너티 단계예요. 이 단계가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D앱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테릭이 왜 왔냐면요, 야 미안하다, 지금 원래 메트로폴리스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3단계가 메트로폴리스 단계거든요. 지금은 홈스테드 단계인데 이 메트로폴리스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한국에 와서 왜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는. 근데 전 세계 중에 이더의 거래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거래량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한 1,5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한 거래소에서. 전체 볼륨으로 따지면 굉장히 클 겁니다. 어쨌든 와서 야 메트로폴리스 내가 이렇게 개발할 테니까 좀 미안하다,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예상컨대 이 메트로폴리스가 원래는 얘네들 6개월 잡았는데 2년으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러너티 단계가 당연히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정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러너티 단계가 되려면 최소한 한 2020년 정도가 돼야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지금 완성 단계로 가시려면 한 2019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돼야 완성이 되고요. 그때가 되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맨 처음에 시작 단계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단계가 홈스테드 단계고,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스 단계를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지금 예상 시기가 9월 24일인가 그럴 거예요. 9월 24일, 9월 25일. 그래서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오늘이 26일이잖아요. 그럼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때 바뀌었을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원 블록당 보상이 3이더로 바뀌어요. 아까 5이더 블록당 보상이 5이더라고 했는데 3이더로 바뀌고, 가장 큰 게 이겁니다. POW 채굴 작업 증명 방식에서, 그다음에 그 지분 방식으로, 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단계인데,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말씀을 드려도 알아듣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세라노트 단계가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단계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세라노트 단계가 되면 얘네가 진짜 원하는 D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단계가 이 세라노트 단계다. 이더리움도 중간에 시련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도 쪼개졌잖아요. 이더리움도 중간에 쪼개졌어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먼저네. 훨씬 전에.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두 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혹시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하시더라도 이제 이더리움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슈인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블록체인들 중에 그 이더리움을 공부할 때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잘 개발하시면 D앱 개발자로서 앞으로 큰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 블록체인은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발자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아이폰 가정을 했었는데, 아이폰 개발도 하고, 2009년도에는 아이폰 우리나라에 없었단 말이지. 근데 저희가 2009년 6월에 뭐로 했냐면 아이폰이 없으니까 아이팟 터치 갖고 있었어요. 아이폰 개발자가 없어. 맥가는 iOS 개발자 아예 없고, 맥 개발자들이 있는데 맥 개발자들이 iOS 개발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2009년 11월 달에 그 KT에서 아이폰이 수입이 됐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아이폰 개발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대부분 다 누가 했냐면요, 대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한 달 알바비가 1,000만 원이에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아, 그거 안 주면 안 하겠대. 어디서 또 알고 왔어, 귀한 거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아유,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감사하죠, 뭐 이랬는데, 얘가 한 달 지나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더니만은, 그 다음 때는 한 3, 400 받고, 그 다음서부터 5, 600 받고, 한 6개월 지나니까요, 한 1,000만 원 이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iOS 개발자나 지금 블록체인 개발자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쪽은요, 개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꼭 관심을, 여러분들이 어떤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더리움의 생태계인데요. 이더리움은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여러분들이 코인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체인은요, 오로지 거래하는 것밖에 못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데, 이더리움은 여기다 코인도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예측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블랙잭, 카지노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완벽히 돌아가려면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을 쭉 열거해 보면 코인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 관련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관련해서 R3CV, 뭐 디지털 에셋 홀딩스,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어거, 슬러짓, 멜론포트, 그 다음에 그 엣지리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보여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블랙잭 하는 건데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블랙잭, 룰렛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여러분 자산이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돈이 있으면은 게임을 스타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잠깐만 보고 갑시다. 이거 저걸 풀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이걸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소에서 이더를 샀으면은 여기에 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이더 갖고 베팅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 달러도 아니고 뭐 원화도 아니고요. 0.1 이더를 베팅하는 겁니다. 베팅해서 여기서 이제 이기면 갖고 오고 지면은 돈을 내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결제되는 부분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통화를 보면은 통화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은 똑같이 포커를 개발하던 룰렛을 개발하던 개발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금전적인 거래만 이더나 비트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우조뮤직이라고 블록체인을 갖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악도 블록체인에다 올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작곡가들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이점은 뭐냐면 수수료는 이거를 개발한 시스템에다 주면 되고요. 나머지 얘네들 수수료가 5%인가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곡당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6달러입니다. 아이튠즈에 가보시면 곡당 0.99달러잖아요. 그 30% 싸죠. 그리고 이 음악가들한테 돈이 다 갑니다. 근데 아이튠즈에서 만약에 한 음악이 팔렸다 그러면은 일단은 30% 누가 갖고 가요? 애플. 70% 중에 음반사들이 35% 갖고 갑니다. 아니 50% 갖고 가요. 그럼 나머지 50% 남은 거. 근데 이거는 1달러에 50%가 남은 게 아니고 70%에 50%가 남은 거예요. 그 50%를 또 그 무슨 협회에다가 또 돈을 또 내고요. 그리고 이제 작곡가, 작사,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또 나눠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음악 팔면요, 개인한테 오는 돈이 1,000원이라고 만약에 1,000원 음악 팔렸다고 치면은 한 7% 정도 갑니다. 7%. 그러니까 70원인가요? 네. 여기서 음악을 팔면요, 거의 1,000원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얘네들은 0.6달러에 파니까는 한 600원 정도 하거든요. 600원인데 한 90% 이상 갖고 가니까 540원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있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더리움은 좀 희소식이,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얼라이언스를 해서 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더 개발해보고자 많은 그 메이저 그 회사들, 은행들,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만든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글로벌 회사들이 이더리움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요거는 서로 비교하는 건데 몇 가지만 좀 비교해 보죠. 블록당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생성되고 이더리움은 한 17.4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여기에 마켓 볼륨은 비트코인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블록 증명은 POW 방식,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얘는 열심히 일하는 거에다가 자산이 많은 쪽으로 주는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될 거고요. 최대 발행량은 2,100만 개가 최대 발행량이고 2,150년이 되면 그 발행이 끝나게 됩니다. 얘네들은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2,128년이 되면은 1억 개를 유지하는 것이 얘네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간에 얘네들 최종 그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발행량은 정해져 있고 갈수록 수요가 많다면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 크립토 커런시는 원래 일반적인 커런시는 인플레이션이 기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계속 안 찍어내면 은행은 망하거든요. 계속 찍어내면 돈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이 크립토 커런시는요, 기본 개념이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에요.
가면 갈수록 올라갑니다, 가치가. 그걸 예상하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이런 비트코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 4가지만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인데요. 여기 보시면 군벌, 토호 세력, 심지어 관료들이 일반 농민들 토지를요 바꿔버려요, 자기 걸로. 그래서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중앙에서 관리하니까. 중앙에서 관리하니까 중앙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얘네들 가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가 워낙 심하니까 나라에서 그 토지 대장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온두라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진실된 공유 경제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는 공유 경제라고 얘기하는 우버, 에어비앤비, 리프트 이런 회사들은 공유 경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결집한 중간 브로커들이에요. 그러면 우버, 에어비앤비, 리프트를 빼고 거기에 누가 들어서는 얘기예요? 블록체인이 들어서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투명할 거고 각종 수수료가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공유 경제들을 블록체인 상에 올려놓는다고 하면 예약이나 검색, 후기 관련된 것들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는 이제는 너희들은 빠질 부분이고, 혹은 기존의 공유 경제를 했던 기관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 이 블록체인 쪽의 생각들입니다. 송금 바가지를 끝내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원조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송금입니다. 송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체 GDP 중에 1%인가를 무조건 원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뭐 400억이면, 아니 400조라고 하면 4조 정도를 해외 이렇게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줘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거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가지를 않는데. 얘네한테 절실한 게 뭐냐면 송금인데요. 이게 왜 절실하냐면, 필리핀 사람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럼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100씩 고국에다 송금을 해주는데 수수료가 10%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은행이 너무 많아. 이게 다이렉트로 안 가고요. 거쳐. 하여튼 한 나라에서 한 2번인가 3번 거쳐야 되고, 받는 쪽에서도 2번, 3번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칠 때마다 1점 몇 %씩 떼거든요. 그러면 결국 계산 다 해보면은 나는 $100로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90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10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앱을 사용하시면은, 그리고 이게 수수료도 문제지만, 여기 보시면 송금 수수료는 10%로 도착하는데 4에서 7일 정도 걸리고 본인도 5시간이나 걸리는데, 이 블록체인 앱을 사용하시면은 1분 안에 송금하고요. 수수료는 1%입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쪽 저개발 쪽에 해외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송금을 요즘엔 다 비트코인으로 합니다. 다 비트코인으로 해요. 왜냐면 수수료가 너무 싸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 창작자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이제는 뭐 여기는 나와 있는 수치가 뭐 허무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25년 전에, 지금은 뭐 100만 개 팔려면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분들 100만 개 스트리밍이 되면은 이 스트리밍 된 사람한테 가는 돈이요 36,000원밖에 안 가요. 뭐 계산은 뭐 1.12로 계산하시면은 한 4만 원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창작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이튠즈나 뭐 우리나라 뭐 있죠? 멜론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스트리밍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갔는데 이 음악 듣고 싶은데 스트리밍이 안 돼. 없죠? 음악을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기 음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메탈리카라는 그룹이 있어요. 메탈리카.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메탈리카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합니다. 몇 개만 해. 대중 좀 들으라고. 근데 내 음악을 진짜 들으려면 아이튠즈에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음원을 사지 않으면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창작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창작자들이 아이튠즈에 팔아도 아이튠즈 여러분들 그 창작자들 음악들이 팔려도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가는 돈들은 굉장히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도 블록체인 상에다가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이 갈 거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소비자들은 어떻죠? 더 싼 값으로. 아이튠즈에서 사시면은 0.9달러인데 여기 가서 사시면 아까 우조뮤직 있죠? 지금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명 거 사시는데 0.6달러예요. 일단 30% 싸죠. 창작자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갖고 가죠. 서로 상생하는 구조니까. 이 중간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우리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뭐냐면 이 크립토 커런시밖에 없어요. 근데 그쪽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록체인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만약에 나 이쪽으로 좀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이더리움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D앱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